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총지출 677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 치솟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서 15조 원을 써서 공공주택을 25만 가구 넘게 공급하기로 했고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책, 그리고 고령화에 발맞춰서 노인 일자리도 110만 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사 연달아 보고 오시죠. 정부가 올해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인 공공주택 25만 2천 가구를 풀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4만 7천 가구 늘어난 규모로 14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민 주거 사다리의 핵심인 B아파트 공급도 2년간 16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 전세에 8,600억 원을 투입해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과 함께 930억 원을 투입해 뉴빌리지 30개를 신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충분한 육아 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00만 원 늘리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하며 육아휴직 지원금 또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확대됩니다.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 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에 총 7,700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청년이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장학금도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인원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내년 병 봉급도 50만 원 인상되고 청년에게 저리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와 취업 청년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가 지급됩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4% 중반대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 최저생활 보장도 강화됩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올라 연간 141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만 원 오르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됩니다. 정년에 다다른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사업주가 받는 계속고용 장려금도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노인들이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단순 노무 위주의 공익형 일자리가 아닌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37%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노인 인구 10%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은 110만 개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 양육비는 월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선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탈수급에 성공하면 150만 원을 주는 방안도 신설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16,000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36,000명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